7월에 이 건물 관리를 맡게 됐는데 와 보니까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앞에 전면 화단을 완전히 훼손을 해서 엘리베이터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복원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서울시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인가 하고 샘터 사옥 자료를 찾다 보니 샘터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공간 사옥에 연락을 해서 모든 자료를 취합을 하고 샘터에 있는 것들 좀 찾고 해서 원형 복원을 했죠. 그리고 보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좀 더 잘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하 1층에 있는 샘터 그 책 창고를 파주 물류로 내보내고 그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사무실로 다시 쓰면서 활용을 했고, 그러다가 그 2004년도에 파랑새 극장을 완전히 개보수를 했어요. 좀 더 그 시설을 좋게 하기 위해서. 20년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파랑새 극장이 1984년도에 문을 열었으니까 대학로 민간 최초 소극장이었어요. 그때 이제 1호제가 마침 샘터 4층에 있어서 자문을 구했죠. 그리고 원형 복원을 할 때도 1호제의 힘을 빌렸고요. 그리고 개보수를 할 때도 1호제에 의뢰를 해서 이제 개보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정효원 소장님이 많이 애를 써서 이만큼 지켜올 수 있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지하에 있었던 공조시설이 있었어요. 전기실, 그다음에 물탱크실, 이런 것들을 다 옥상으로 올려서 지하 2층 공간을 확보를 했죠. 79년도에 이 건물을 신축을 했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그 1층 천장도 목재로 되어 있고 2층 중층도 목재로 되어 있고, 그래서 다 뜯어내고 갈바 천장으로 바꾸면서 별자리로 만들어서 이제 조명을 바꾸고, 그렇게 하고 이제 공간 확보가 됐으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전시장을 할 것인가, 극장 연습실을 할 것인가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이제 그 지하 1층은 갤러리로 만들고, 그리고 지하 2층은 파랑새 극장 2관으로 만들었죠. 그러시다가 이제 가장 큰 이제 뭐 중축을 비롯해서 큰 변화가 이제 2012년도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거는 이제 왜 그랬냐면 우리가 건물이 오래되기도 했고 엘리베이터실도 없고, 그리고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옥상에서 누수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심을 하다가 김수근 선생님이 워낙에 엘리베이터실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놓고, 그다음에 위에 이제 완전히 그 누수공사 방수 이런 거 하면서 증축도 하게 됐죠. 엘리베이터 신설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설계를 김수건 선생님 제자인 승유상 선생님한테 의뢰를 해서 옛날 그러니까 올드 앤 뉴 해가지고 이제 밑에는 벽돌 건물, 위에는 유리 건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차별화시켜서 증축을 한 게 된 거죠. 그렇죠. 건물관리팀에서는 아주 불편해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 오히려 이제 샘터 직원들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물론 느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샘터 참관을 하면서도 보면은 그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잡지라고 해서 잡지도 만들고 단행본도 만들고 극장도 만들고 또 뭐 말씀하신 대로 1층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해놓고 시민들한테 이러한 공간을 제공한다 하고 화장실은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서, 그렇게 이제 보통 여기를 오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시민들도 있지만 버스가 기사들이 지나다가 화장실이 없어서 앞에다 세워놓고 달려오시는 분, 노점 상인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민들에게 공간을 1층 로비를 제공하는데 화장실도 제공을 하자. 그래서 제공을 계속 어렵긴 했지만 샘터를 내는 그 뜻과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 건물 개방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계속 추구해 오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5층 이제 옥상을 증축하시면서 5층은 공간이 굉장히 좋고 전망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직원 식당으로 쓰고 계셨잖아요. 그거 조성하실 때, 증축하실 때 혹시 그걸 사업 공간으로 하실 계획은 어떠셨었나요?
사업 공간으로도 조금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출판사다 보니까 저자들과의 만남, 독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좀 공간을 오픈하고 싶었었는데 옥상이다 보니까 혹여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만일의 대비를 위해서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공간을 제공을 못했고 독자들과의 만남 공간이라든가 뭐 독서 모임을 한다라든가 소통학교를 한다라든가 좀 이렇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좋은 뜻을 가진 단체들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오픈을 했었죠. 무료로. 네. 외관을 변경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시도나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나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죠. 재검토도 해봤었는데 그래도 이제 창업자와 또 김수건 선생님이 이 건물을 애정을 갖고 지셨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샘터 뜻과 맞춰서 쭉 유지 관리를 해왔고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개수를 하는 것보다는 유지 관리를 하는 게 더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또 승회상 선생님한테도 자문을 받았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랬는데 그래도 유지 관리를 하는 게 더 좋겠다는 걸로 결론을 내고 유지 관리를 해오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을 임대하겠다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공간 자체를 유지 관리하는 거에 맞지 않으면 그런 업체에는 아예 임대를 주지 않았어요. 활발하게 최근까지 저는 다 쓰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김재순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계단을 엘리베이터 놓기 전까지는 절대 이용하지 않으셨고 외부 계단을 항상 이용을 하셨었어요. 그만큼 저 외부 계단이 이 건물의 상징적인 계단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보통은 저 공간을 상업 공간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이용하게 시민들한테 오픈하고 올라올 수 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계단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주하셨는데 바로 그래도 근처에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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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새로 이제 공공 그라운드가 이제 건물을 이제 소유자가 되고 또 이제 굉장히 새로운 테넌트 임대자들이 와서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이 건물을 채워 나갈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소회,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사실 이 건물을 공공 그라운드가 매입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뭐 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만났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상업 공간으로 해서 쓸 생각만 가지고 있지 이렇게 우리 샘터 사옥을 샘터사가 유지 관리해 왔던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유지를 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의문만을 가졌었는데요. 어쨌든 재현주 이사 미팅을 하면서 그래도 샘터 사옥을 잘 유지 관리해 올 곳은 재현주 이사와 업체겠구나, 공공 그라운드겠구나 하는 믿음이 좀 생겼고 여기에 임차해서 들어올 업체들도 보니까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하면서 이 업체만큼은 우리 취지를 잘 이해를 하고 오랫동안 유지 관리해 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매도를 하게 됐고요. 뭐 앞으로 공공 그라운드에서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런 부분은 믿음성이 있어서 더 오히려 샘터사가 유지 관리해 왔을 때보다는 더 잘 활용하고 이용하실 것 같아서 항상 안심이 된다고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그라운드는 임팩트 투자라는 방식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또 관리 운영을 하는 회사인데요. 임팩트 투자라는 개념이 많은 분들한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팩트 투자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투자가 이제 재무적인 수익률만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한다면 임팩트 투자는 재무적 수익률과 함께 사회적인 가치,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임팩트를 함께 고려하는 투자를 이제 임팩트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그라운드는 말 그대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만 동시에 그 부동산이 일으키는 사회적인 임팩트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는 회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공공그라운드가 추구하는 그 사회적인 임팩트, 소셜 임팩트라는 게 무엇이냐가 공공그라운드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더 잘 설명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크게 봐서는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부동산, 이 공간이라는 것에는 항상 어떤 방식으로든 문화가 담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동산들 중에서도 조금 더 특별한 문화적인 가치가 담겨 있는 혹은 또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런 가치를 강화하고 유지를 한다는 것, 그것이 공공그라운드가 추구하는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문화적 가치가 담겨 있는 부동산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그런 혁신적인 활동에 사용되도록 한다라는 것이 이제 공공그라운드가 추구하는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식 자체가 저희는 그 사회적인 임팩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그라운드가 추구하는 앞서 말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목표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고 잘 지켜지려면 어떤 방식으로 소유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공그라운드에 일반적인 많은 시민들 그리고 여러 그 주체들이 작은 돈을 가지고도 들어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유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적인 가치들이 함께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배 구조를 갖게 하는 것이 세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다라고 공공그라운드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샘터 사옥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계기를 통해서였는데요.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신문을 보다가 이제 샘터 사옥이 매물로 나왔고, 그런데 그 샘터 사옥의 이제 기존의 소유주께서 샘터 사옥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가치나 역사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건물을 매입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부동산 투자 환경 안에서 이제 그런 어떤 금전적인 가치 외의 차원들을 고려할 수 있는 투자자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아서 조금 난항을 겪고 있다. 이제 이런 걸 보고 그렇다면 저게 우리한테 굉장히 적절한 타겟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그 대학로에 이제 샘터 사옥 그 담쟁이 덩쿨이 덮인 벽빨간 벽돌 건물에 대한 그런 많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 역시 그 샘터 사옥이 그런 모습과 그런 문화적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또 있기도 했고, 그런 관점에서 빨리 기존의 소유주께 접촉을 했고 그렇게 논의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샘터 사옥을 그런 의미에서 또 매입을 하면서는 그 과정 안에서도 제가 느끼는 그런 뭐랄까 개인적인 바람들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계약 처음 체결을 하고 보도가 됐을 때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이제 그 기사를 공유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다행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셨어요. 그 건물이 개축되거나 이렇게 모양이 바뀌지 않게 돼서 그런 소유주에게 새롭게 넘어갈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기억이 있다. 나는 대학 때 어땠다. 고등학교를 그 부근에서 나왔는데 어떤 기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좋은 그 건물을 첫 번째 그 프로퍼티로 매입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좀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건물을 또 잘 활용을 해서 공공그라운드가 가진 취지를 잘 구현을 해내야겠다라는 또 좀 책임감 같은 것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샘터 사옥 자체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공공그라운드가 가진 목표를 보면 그 목표 중에 아까 말씀드린 하나가 미래를 위한 어떤 혁신적인 활동들이 펼쳐지는 장소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간이 활용되는 것인데요. 미래를 위한 혁신 활동이 필요한 여러 분야가 있지만 사실 미디어의 문제와 교육의 문제라는 거는 현재 방식이 미래를 위해서 적절한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대표적인 영역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문제가 샘터 사옥이라는 공간, 이제 공공그라운드가 첫 번째 매입한 이 공간에서 탐구가 되고 여러 가지 실험이 벌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동시에 샘터 사옥이라는 건물이 가진 성격과도 되게 잘 부합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 위치가 이제 서울대 물리대 도서관이 있었던 자리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샘터 출판사라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미디어 회사죠. 그 전통적인 미디어 중에 하나인 잡지를 만들던 출판사이고, 이제 그런 공간에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과 미디어의 실험이 벌어진다는 것은 조금 재밌는 교차점이 아닌가. 그리고 아주 그렇게 오래된 건물에서 아주 미래적인 실험들이 벌어진다는 것도 또 굉장히 저는 상상했을 때 좀 흥분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했고, 또 우연히도 그 메디아티나 C 프로그램이라는 좋은 파트너가 가까이에 또 계셨고, 그래서 처음에 그런 입주자들을 기획을 해나가는데 생각보다는 큰 무리 없이 좀 자연스럽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아 떨어져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C 프로그램은 다음 세대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것을 목표로 놀이 그리고 교육이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실험에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벤처 필란트로피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조금 생소한 용어인데 그 넓게 보면 임팩트 투자의 한 갈래고요. 그 어떤 사회적 효익을 위해서 재무적 성과보다는 사회적 효익을 위해서 하는 투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배움의 실험들에 지난 2년 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몇 가지 생각한 것들과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계시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계신데 그 시도들이 대부분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변방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기에는 쉽지 않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분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고민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꾸준히 새로운 거를 시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많은 전문가들과의 만남이나 자극이 필요한데 그런 자극이 일어날 수 있는 만남이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게 두 번째 고민이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실험이나 시도들을 전달하는 언어가 아직은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그라운드에서 그 샘터라는 아주 유서 깊은 공간을 교육과 미디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찾아오셨을 때 일단 너무 반가웠고 또 저희한테도 갖고 있던 고민들을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러닝랩이라는 3층 공간은 이 실험실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신의 교육 실험들을 담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둘로 구획을 했습니다. 한 좀 더 큰 쪽이 온에어, 그러니까 방송 중이라는 말 그대로 가장 최신의 어떤 실험이 라이브로 일어나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거꾸로 캠퍼스가 그 교실을 마련하실 거고요. 조금 작은 공간은 저희 C 프로그램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실험들 그리고 지켜봐왔던 실험들을 큐레이트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지금도 일어나는 그 어떤 실험들을 묶어서 다시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금 적극적인 의미의 라이브러리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온 더 레코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몇 가지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라이브러리는 우선은 그 막 장서가 많거나 모든 자료가 있기보다는 저희가 잘 선별한 큐레이션된 어떤 자료들, 그래서 나는 교육 혁신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혁신의 어떤 토픽에 관심이 있을 때 한 자리에서 그 자료들을 모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공간의 일부는 저희는 전시 공간처럼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전시 공간은 그 시기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잘 그 전시되고 보여지는 공간이 될 때는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그때는 지하의 소극장이나 또 라이브러리 안에 큰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대화들도 서로 연계가 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온에어 공간의 많은 실험들도 당연히 컨텐츠가 돼서 담길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라이브러리에서 하는 콘텐츠와 관련된 역할 외에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만남과 작당인데요. 그래서 중간에 큰 테이블을 저희가 커뮤니티 테이블로 많은 분들과 함께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을 쓰시는 조건은 그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시는 그 실험과 고민들이 컨텐츠로 담겨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함께 일해달라라는 것이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테이블에서 많은 분들이 만나고 또 새로운 실험을 하시고 그 실험을 컨텐츠로 만들고 그것을 또 다시 모아서 사람들과 나누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분들이지만 저희의 첫 번째 어떤 사용자 그룹은 교육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교육자는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 다양한 공간에서 학생들과 청소년들을 만나는 분들, 또 나의 전문 분야가 있지만 이것을 다음 세대와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포괄하는 좀 넓은 의미의 교육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캠퍼스는 미래교실 네트워크 사단법인에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뜻을 맞춰서 만든 학교입니다. 사실 지금은 비인가 학교이지만 무학년제를 지향하고요. 또 학생들 전원이 함께 기숙하면서 저희들의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맥은 소통과 협력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이제 모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는 핵심 역량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어떤 교과, 학습, 어떤 프로젝트 교육과정으로 모두 바꾸었고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최적의 교육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사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지식을 찾아가고 그것을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마법을 부리는 학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학교를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12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3월 달에. 공간은 저희들이 양평 영어마을에서 한 달을 시작을 했었어요. 워밍업 기간이었고 그 기간을 통해서 4월부터는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서울에 있는 널려있는 각종 자원들 또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공간이라고 보은 것이죠. 그래서 4월에 처음으로 저희가 자리 잡은 곳이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숙박 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처음에 자리 잡은 곳이 서울 성북구의 평창동에다가 사실은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교실과 또 아이들의 숙소 기숙 공간이 사실 혼합되어 있는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좀 항상 그것이 좀 약간 좀 불편함도 있었는데 기한이 되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두 번째로 잡은 것이 2학기 때는 인원을 2배로 이제 뽑다 보니까 24명이 됐고요. 그곳이 기존에 있던 평창동이라는 공간이 아이들을 12명밖에는 거주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효창동에 있는 이 교실과 또 에어비앤비라는 또 공간을 또 이용해서 아이들이 빌라와 같은 투룸의 형태의 아이들이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사실 좀 안정돼 있지 못한 그리고 또 저희들이 돈을 어떤 보증금을 가지고 어떤 그 큰 자본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을 구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한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해화동 그 공공그라운드에서 운영하는 그 공간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오랫도록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에 조금 자본을 더 마련해서 아이들이 안정된 그런 교실과 기숙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것은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사실 그게 주 목적은 아니고요. 우리 학교를 실험학교라고 가감히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전에는 어떤 교육의 위기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그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실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과감히 그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 전체에 어떤 확산 그리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냥 작은 학교 하나 만들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큰 뜻을 품었고요. 아마 해와랩에서는 저희들이 이제는 실험학교라는 그 개념이 더 확산돼서 의미 있는 그런 그 교육 활동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사실 공간이 주는 의미가 아이들에게 또는 그 공간 안에서 무슨 일을 벌이는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평창동에 있을 때 교실과 기숙 공간이 막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습이라는 것의 의미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많았는데 여기에 오다 보니까 여기는 또 공간이 예전에 어떤 그 직업 학교였던 또는 학원과 같은 분위기라서 또 이 공간 안에 아이들이 새로운 학습 내용으로 채우긴 해도 알게 모르게 그 환경에 영향을 받고 갇히는 그런 사고가 약간은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번에 해와랩에서 저희 회화동에서 아이들이 직접 시험적인 수업을 해보고 공간을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 그 주변이 주는 그 의미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오는 아이들이 우리가 뭔가 이 공간이 우리에게 더 자유로움을 학습의 어떤 자유로움을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죠. 우리가 언제 이사 가요? 우리 이사 계획은 언제 짜야 돼요? 그러니까 가려면 무슨 단계로 우리가 준비해서 거기서 무엇을 만들지 또 우리가 그곳에 필요한 물건들이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직접 제안할 정도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 공간의 지배를 받지만 한편으로 그 아이들이 그 공간을 또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해요. 어쩌면은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는 해화동의 그 공간이 아이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학습하는 다양한 또 자신들의 어떤 그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건 누구도 무엇이라고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정말 그게 무엇일 거야라는 기대감에 사실 선생님들도 그곳에 채울 우리 아이들의 그 역량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이것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메디아티는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제외하고서 미디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저희 메디아티 이름이 사실 이제 라틴어에서 저희가 좀 찾아왔거든요. 미디어를 메디아라고 읽으니까요. 그 지역에서는 미디어하고 이 T라는 것이 피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메디아티라고 저희 이름 자체가 갖고 있고요. 좀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레가시 미디어들이 혁신을 시도했지만 자체 혁신도 필요하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혁신적인 실험들을 하나의 기업 형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가능성 있는 인재들, 그런 가능성 있는 미디어 프로젝트를 저희가 찾고 함께 모여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들이 성장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조직이 메디아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 저희 메디아티랑 성격이 맞아야 되겠죠. 메디아티가 성격이 맞다라는 것은 미디어 입안을 좀 혁신하겠다라는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팀들이 저는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컨텐츠적인 연대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랩 2050 같이 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좀 고민하는 연구단체라든지 또는 지금 시민단체도 2석 정도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디지털 경제에서 현재 한국 사회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어떤 시민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들어온다면 저희 미디어에서의 어떤 컨텐츠적인 얼라이언스 연맹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건물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도 여기에서 더욱더 그걸 활성화시킬 건데요. 대부분 미디어 스타트업들이 작게는 2명, 많게는 7명, 보통 한 5명씩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들이 50명 있는 조직, 500명 있는 조직하고 같이 경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전문적인, 대단히 좁은, 내로우한 영역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페이스북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경제적 갈등은 뭔지, 사회적 갈등은 뭔지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그걸 취재할 역량이라든지 또는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외부 강사분들을 섭외해 옵니다. 그래서 여기 관심 있는 여기에 들어온 입주한 모든 팀들이 같이 공부하고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을 한 달에 보통 2번에서 3번은 꼭 갖거든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밖에서도 모셔오지만 여기 입주하시는 팀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여기 있는 미디어 팀들하고 같이 나누고 또 그분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미디어적인 숙제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입주한 팀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가 조금씩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성격이 맞는 분들이 여기 코워킹 공간에 들어올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걸 여기에서 자신은 자신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만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서 여기 샘터 4층 건물이 저는 운영됐으면 좋겠고 여기 4층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모든 입주팀들이 서로가 각자는 각자의 일을 하지만 그것이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드는 좀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디지털 미디어 저희들이 주로 투자하는 것은 뭐 대부분 디지털 미디어들입니다. 디지털 미디어라고 해서 이른바 가상 공간에만 존재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들 또한 그들의 오디언스, 그들의 독자들과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만남을 가져야 되고 같이 무언가를 기획하는 공간들이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하 1층의 미디어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텐츠가 디지털로도 확산되지만 오프라인으로 확산될 수 있는 즉 시민들과 미래의 독자들과 그들의 고객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의 공간으로서 저는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옥타박에 있는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미디어 시장에서는 오디오 컨텐츠입니다. 근데 오디오 컨텐츠들이 지금까지는 팟캐스트라는 형식으로 시도가 되었었는데요. 뭐 그거를 1.0 시대라고 한다면 2.0 시대는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 스피커에 탑재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오디오 컨텐츠 그리고 지금까지 팟캐스트가 조금은 40, 50대를 지향하는 컨텐츠들이었다라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무언가 이 김어준 씨류의 뭐 이런 식의 어떤 팟캐스트가 중심이 됐다라면 20대, 30대 특히 여성들을 대변할 수 있는 팟캐스트는 좀 새로운 맥락 속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새로운 기획과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샘터의 옥탑 이 오디오 공간에서 만들어질 것은 정말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컨텐츠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이미 2개의 팀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팀들은 또 네이버하고도 협업을 좀 많이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팟캐스트 2.0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대표적인 컨텐츠들이 실험되고 만들어지는 곳으로 옥탑에 있는 팟캐스트 공간은 저희가 사용하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5층에 있는 그러한 라운지 공간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 4층에 있는 이 메디아티의 어떤 장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각자의 일을 하지만 그것이 네트워킹 되면서 서로에게 스며드는 것처럼 이 지하 1층의 미디어 소극장과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와 접점을 만들어내면서 그들의 고민이 외부로 확산될 수 있고 예를 들자면은 코리아 엑스포제 같은 경우에도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심포지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심포지엄을 하면서 외신 과거 형식으로 하는 외신 구락부가 아니라 대학로 샘터에 가면은 외신 기자들이 모이는 공간들이 있어. 그것이 바로 5층 라운지가 저는 되게 하고 싶은 거고요. 국방근 씨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독자들을 지향하고 있고 그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10대들이 생각하는 뉴스에 대한 소재들을 갖다가 그 화제 인물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5층이 활용될 수도 있고 지하 1층이 활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디아티가 투자하고 지원하고 싶은 이러한 다양한 미디어 프로젝트들이 외부와 접점을 만나는 공간으로서 5층 라운지 공간과 지하 1층의 미디어 소극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5층은 장점은 참 전망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4층에서 일하다가 답답할 때 그들에게 뭔가 하루에 한 번씩은 다들 올라가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올라가겠지만 하늘 한번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하늘 한 번씩 보러 올라갈 수 있는 옥상에 있는 공간들은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서 그들에게 일종의 포인트, 생활의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